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922년 루돌프 슈타이너의 경제학 세미나 기록입니다. 네, 이게 주류 경제학하고는 상당히 다른 좀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슈타이너가 제시했던 노동, 또 화폐,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한 좀 대안적인 생각들, 이걸 깊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좀 불안정할 때 그의 아이디어가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지 그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색다른 관점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분명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슈타이너는 왜 리카도나 라살레 같은 기존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비판했을까요? 단순히 비판만 한 게 아니고요.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죠. 바로 특성화 방법, 캐릭터라이징 메소드라는 건데요. 특성화 방법이요? 그게 뭔가요? 네, 어떤 고정된 법칙을 딱 내세우기보다는 마치 괴테가 살아있는 식물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관찰하듯이요. 경제 현상 그 자체를 좀 유연하게 기술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 괴테처럼요? 네, 경제는 계속 변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서 딱딱한 법칙보다는 관찰을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노동 가치 이론 같은 그런 추상적인 법칙이 실제 인간의 다양한 노동 경험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관찰을 강조했다는 점, 이게 흥미로운데 여기서 또 영적인 힘, 그러니까 스피리투스, 직관의 역할도 중요하게 봤다고요. 경제학에서 직관이라니, 이건 좀 뜻밖인데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경제가 단순히 뭐 숫자나 물질의 흐름,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그 관계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계 같은 양적 데이터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나 관계, 심리 같은 것들이요. 이걸 파악하는 직관적인 통찰, 그 스피리투스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아하. 현상의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증상학적 관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통계 수치 그 자체보다 그 수치가 왜 나왔는지 그 질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관찰이랑 직관으로 경제를 이해하려고 했다니 신선한데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노동은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슈타이너는 노동을 일단 소비를 위해서 자연산물로 변형시키는 인간 활동 이렇게 봤고요. 동시에 필연적인 가치 소멸, 엔트베롱 과정도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치 소멸이요.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면 농부가 밭을 갈아서 작물을 생산하는 것, 이게 가치 창출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쟁기가 닳고 또 수확한 작물을 우리가 먹어서 없애는 것, 이것도 가치 소멸인데 이거 모두 경제 순환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가치가 생겨나는 것만큼이나 사라지는 과정도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 생산에 직접 관련된 그런 육체 노동하고요. 사회를 조직하거나 교육하는 것 같은 이런 자유로운 정신 노동을 구분하기도 했어요. 가치의 생성뿐 아니라 소멸까지 봐야 한다니 꼭 자연 순환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 가치 소멸 개념을 로마 시대 빵과 서커스에도 비유했다고요? 아, 네. 그게 사회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활동도 사회 유기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이죠. 균형 잡기군요. 네. 분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은 인정하고 자본 창출에 기여한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취향이나 예술 같은 영역까지 분업이 막 들어오는 건 좀 경계했고요. 아, 재단사가 자기 옷을 직접 만드는 건 분업사회에서는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예시를 들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화폐와 자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화폐가 그냥 교환 수단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지, 명목주의랑 금속주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슈타이너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슈타이너는 뭐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봤죠. 맥락에 따라서요. 네. 예를 들어 농업처럼 자연과 직접 관련된 영역에서는 화폐가 실물 가치, 그러니까 금속주의에 좀 더 가깝게 기능하고 산업이나 정신활동 영역에서는 교환의 약속, 즉 명목주의적인 성격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혁신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화폐도 늙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화폐가 늙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화폐가 나타내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하거나 사라지잖아요.
뭐 빵은 썩고 기술은 구식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왜 화폐만 영원한 가치를 지닌 채로 이렇게 쌓아줄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아, 이게 화폐가 현실의 가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뭐랄까 부당한 부의 축적이나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네네. 그래서 화폐 자체에 유효 기간을 두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좀 감소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화폐가 계속 유통되고 좀 생산적인 곳에 쓰이도록 유도하자는 의도였죠. 와,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리고 화폐를 기능에 따라서 구매 화폐, 대여 화폐, 증여 화폐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요. 이런 생각들을 더 큰 사회 구조랑 연결하기도 했죠.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위기랑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그 당시 독일, 오스트리아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통화량 문제로만 보지 않았어요. 지폐하고 실질 가치의 괴리, 또 만연했던 투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계 경제 현실의 낡은 국가 중심의 경제 모델, 예를 들면 베르사유 조약 체제 같은 걸 억지로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죠. 아, 원인이 복합적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의 해법은 국가나 어떤 투기꾼이 아니라 실제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이 필요에 기반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생산과 가격을 조절하는 협동체 경제, 어소시에이티브 이코노믹스였습니다. 협동체 경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농민조합이라든지 공장 노동자 그룹, 소비자 단체 같은 이런 협동체들이 서로 투명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죠. 추상적인 법칙이나 투기가 아니라 실제 필요에 맞춰서요.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 같기도 한데요. 그럼 그가 제안한 더 큰 사회 구조? 아까 잠깐 언급된 삼중적 사회 구성체. 이건 뭔가요? 네, 그 삼중적 사회 구성체가 슈타이너 사회 사상의 핵심인데요. 사회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세 가지 영역,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신문화 영역, 예술, 교육, 종교 같은 거요. 그리고 평등한 권리, 법률 영역, 정치, 민주주의, 인권 등 마지막으로 형제에 기반한 경제 영역, 바로 이 협동체 경제죠. 이 세 영역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 새 영역의 자유와 조화군요. 네, 맞아요. 이 세 영역이 조화를 이룰 때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협동체 경제는 바로 이 경제 영역을 이루는 방식인 거고요. 와, 오늘 슈타이너의 경제 사상을 통해서 정말 다른 각도에서 경제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딱딱한 법칙 대신에 살아있는 관찰과 직관을 강조하는 점, 또 가치의 생성뿐 아니라 소멸까지 포함하는 순환적인 관점, 그리고 늙은 화폐나 협동체 경제, 삼중적 사회 구성체 같은 대안적인 구조까지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경제 개념이나 화폐가 고정된 법칙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계속 다시 해석되고 재평가되어야 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과정이라면요.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아주 급격한 경제 변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디지털 화폐의 등장이라든지 플랫폼 경제 확산 같은 이런 현상들을 슈타이너의 특성화 방법, 즉 깊이 관찰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방식으로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